무슨 투자를 한다라도 확실한 걸 하나 사서 장기로 갖고 있는 게 거의 100%가 이 선택에 의해서 그냥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요, 엊그저께 상담했던 분인데요, 그분도 의사셨어요. 저희한테 의사분들이 특히나 많이 오시는데, 그분도 의사셨고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은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오시는 분들마다 질문이 공통되는 질문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한데, 제가 그분한테는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이분이 부동산을 좀 여러 개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셨으면 부동산에 관심을 일찍 가지셨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찍 가지려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여러 개를 보유한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의사분들이 많고, 의사분들 중에 또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소득이 높다고 해서 부동산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적다고 해서 부동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여러 개를 하지도 않고, 소득이 많아서 큰 거 하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금으로 진짜 몇 년 동안 모은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러 개가 있고, 그러면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 말이, 군의관 때 관심을 갖게 됐대요. 본인 친구들 중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를 이제 하게 돼서 그때 관심을 가져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것부터 막 이렇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권으로까지 올라와서 경기권에 이제 주거형을 이제 하게 되고 조그만 것들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왜 오셨는지 또 저는 궁금했어요. 직접 알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발품을 팔 줄도 알고, 뭐 검색도 할 줄도 알고, 그리고 가서 보고 가치 평가를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거랑 건물은 또 다르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했는데 그 시점 즈음에 자기 친구는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 하나 사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이 친구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랑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살 거면 저랑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말하는 A급을 사는 거를 원하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량한 건물인 거고, 이후에 자산 가치도 높아지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A급을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A급을 찾느라고 6개월, 1년 걸려서 사는 거랑, 지금 있는 것 중에 적당한 거 사는 거랑, 즉 내가 현금을 지금 몇 달 내지는 1년 이상 계속 묶어두고 있는 거는 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야 그게 더 득이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얘기랑 이 얘기랑은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되죠. 반대가 되죠. 왜냐면 저는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뭐 모든 투자가 다 비슷하긴 한데, 일단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선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부동산 투자예요. 그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단점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 황금성이 떨어진다. 자, 다른 투자랑 부동산 투자랑의 차이점은 황금성이에요. 황금성은 뭐냐? 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바로 팔 수 있다, 없다잖아요. 부동산 이제 금액대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죠.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금방 팔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코인도 그렇고. 근데 얘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많이 차이 난다,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엄청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다르잖아요. 아침이랑 점심 저녁 다 달라요. 근데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놓고 오래 있을 수 있게 해줘요. 얘가 세금도 있고 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장기로 갖고 있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황금성이 높을수록. 예를 들면 주식이랑 부동산 우리가 비교할 때 30년 전에 삼성 주식 샀을 때 금액, 뭐 삼성 요새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무슨 주식 샀을 때 상승률, 뭐 이거랑 뭐 강남 아파트 값이랑 이걸 비교하잖아요. 20년 전, 30년 전이랑. 우량한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과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뭐 건물을 갖고 있었던 수익률을 따지는데, 이게 진짜 의미 없는 일이에요. 왜일까? 강남 아파트나 강남 건물은 실제로 20년, 30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수두룩해요. 우리 여기 나가가지고 20, 30년 갖고 있었던 거 찍으라면 대로 나가기도 전에 많아. 근데 그 주식 30년 갖고 있던 사람 있어요? 회사 사주 말고는 없어요. 대주주 말고 회사 운영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분들 말고 투자로 해서 갖고 있었던 사람이 30년 갖고 있었던 사람 봤어요? 신문 날 일이에요.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팔고 좀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또 팔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 황금성이라는 게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신중함의 차이가 있죠. 얘 안 되면 바로 뽑을 수 있죠. 얘는 안 되면 곤란해지죠. 훨씬 더 신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황 소장님 그거 너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생각해 보세요. 주식 우리가 살 때 몇 억어치 사요? 30억 한 번에 사는 사람 드물 거예요. 심지어 대출해서 100억을 한 종목에 몰빵하는 사람 거의 없죠. 강남 건물은 기본 지금 100억이에요. 당연히 신중함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신중하게 선택하게 된다는 것과 한번 선택하면 그걸 장기적으로 갖고 가게 된다는. 자, 그러면 여기서 A급을 선택하기 위해서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서 이걸 하는 것과 빠르게 뭔가를 했는데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걸 하는 것, 전 당연히 이 전자가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걸 사고 못 사고가 부동산 성패 그냥 90% 이상이에요. 물론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에 가서 막 세입자를 괴롭히고 막 건물을 엉망으로 하려고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떠한 상황들은 그래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90%라고 하는 거지, 심하게 말하면 거의 100%가 이 선택에 의해서 그냥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가 또 생각나는데, 옛날에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아는 분이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해줬었는데, 교대역인가? 그 앞에 있는 건물 주인을 제가 아는 분이 만난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건물을 사셨냐, 교대역 바로 앞에. 그랬더니 그분이 허허 웃으시면서, 연세가 많았나 봐요. 나가면서 건물 주춧돌을 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 이름이랑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건물 지은 연도가 써 있어요. 나가면서 보니까 교대역 생기기 전에 산 거예요. 교대역 생기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교대역이 들어온 거네요? 그렇지. 나는 꼭 교대역이 필요 없었는데 걔가 나를 나는 그냥 그런데 이제 들어온 거지. 위치가 좋았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잘 사서 올라간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동안 상승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전체 기간에 따지면 미미하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기간을 1, 2년 더 갖고 있었을 때 이거 상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잘못 사면 그거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하신 그분이 막 여러 번 했지만 제가 한 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훨씬 더 컸네. 행위는 내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안목도 높이고 뭐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동산 투자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얘기인데, 내가 뭐 30억 있다고 칠게요. 30억을 10억씩 나누거나 5억씩 나누거나 2억씩 나누거나,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엉뚱한 투자가 됩니다. 5억씩 나눠서 6번 투자, 이거 제대로 되기 힘듭니다. 물론 뭐 5억이 전 재산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올인해야죠. 근데 30억인데 나눈다? 이러면 그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신중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 투자들이 부실한 투자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로 몰아야 돼요. 여러 개를 한다고 그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개수가 많으면 막 부자인 거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사람이 전국에 갖고 있는 땅이 뭐 몇천 평, 몇만 평이면 막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져서 갖고 있으면 크게 그렇지가 않고, 핵심지를 벗어난 곳에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뭐 자산 가치가 높아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괜찮은 자리에 A급을 사서 그냥 장기로 가는 게 부동산 투자의 최고예요. 그냥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파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슨 투자를 한다라도 확실한 걸 하나 사서 장기로 갖고 있는 게,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뭔가를 샀는데 거기 개발 계약이 팍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이거는 운 좋게, 그건 운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운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는 예측할 수 있고 앞으로 올라갈 거고 확실하다, 안정성이 있고 상승이 반드시 될 거다 하는 데 사서 장기로 갖고 가는 거. 이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고, 건물 투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건물도 A급을 제대로 된 걸 사서 장기로 갖고 간다. 그랬을 때 자산 가치가 상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장기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10년 이상이지. 최소 10년 이상이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건물을 사보지 않은 분들, 투자를 안 한 분들은 그럼 내가 그렇게 갖고 있어서 뭐해?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바꿔서 쓴다는 게 우리가 쓴다면 뭐 여행 가거나 자동차 사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하는 거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건물을 파는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겠다는 얘기거든요. 배는 언제 가르냐면요, 2대 때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에서 가르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사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로서는 생활은 충분히 되고 얘가 자산 가치가 불어난다, 이걸로 점점 더 불어나다 보니까 월세 받아서 이자 냈더니 남는 게 별로 없거나 마이너스거나 본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월세가 올라서 조금씩 남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산 불어나는데 더 도움이 돼서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게 건물인 거죠. 그러면서 자산 가치까지 같이 불어났어요. 이거는 뭐 완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안정성과 생활의 편리성을 같이 추구하게 해주는 거. 이게 건물이 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로 갖고 있을수록 훨씬 더 크게 득이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어떤 건물을 샀다고 칠게요. 뭐 얼마짜리를 샀다고 칠게요. 갖고 있을수록 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40몇 개 건물을 사봤지만 그런 건물들을 파시는 분들이 다 보유기간이 30년 이상이에요. 20년 미만은 거의 없었어요. 25년 최소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분들 그거 지금까지 저한테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요, 훨씬 더 올랐겠네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왜 그때 팔았을까요? 이제 상속, 증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연세가 많아서 연로하시고 단독주택 사셨던 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집안 뭐 아파트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었고, 왜냐면 계단이 있었으니까요. 연세 있으시면 이제 무릎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엘베 타는 걸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강남의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그때까지 갖고 있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얘를 팔아야 된다면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장기로 갖고 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 확실하게 괜찮은 걸 선택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의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되고 뭐 여기서 나오는 월세나 이런 것들도 높아지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즉 자산 가치가 상승되고 월세가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생활의 안정감과 편의성을 훨씬 더 높이길 원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저희는 특히나 또 의사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는 확실한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황금성이 낮다는 게 오히려 저는 사람의 투자에 있어서의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